마을 입구에 선 장승들 주변에 흰 천을 두르고 지푸라기로 지붕을 댄 집들은 하나같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여느 때 같으면 개구쟁이 한두 명쯤 길가에 나다니며 비척질을 할 법했으나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 자갈돌 하나도 함부로 앓지 않는 하얀 침묵의 가운데를 가로지른 것은 삿갓을 눌러쓴 사내였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누런 삼배로 옷과 모자를 한 사람이 나서서 그를 맞이했다. 눈물 자국이 짓물러 피가 나진 않을까 싶을 정도로 초췌한 얼굴에 팔에 맨 상장이 어울리지 않도록 어린 청년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을은 지금 제 아내의 장례로 이토록 조용합니다. 손님께선 어쩐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턱끝을 가릴 지경으로 고개를 낮추었던 삿갓이 몸을 비틀자 나타난 것은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을 법한 안대. 왼눈을 가린 사내가 빙긋 웃으며 답했다. 나는 이야기를 찾아 심산유곡을 뒤지고 다니는 박가울시다. 눈이 하나라 외눈박이라오. 보시는 바 틀림없이 대단찮은 사내라. 들리는 마을마다 동전 한 잎으로 보시 한 주걱으로 손뼉 한 번으로 먹고 사는 자요. 하여 오늘도 발닿은 이 마을에 이야기로 재주 좀 부려보고자 찾았소. 변죽 좋게 말을 늘어놓은 외눈박을 청년이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우리 지방의 이야기로 장례식장의 손님은 많을수록 좋다 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청년은 당장 사람을 부려 사랑방 한 칸에 상을 차렸다. 술이며 밥이며 상중인 마을에 생각지도 않았던 환대라 냉수 한 사발까지 깨끗하게 비운 외눈박이 점잖게 마당으로 내려섰다. 흰천이 나부끼는 평상에 가라앉는 해와 함께 일도 거의 끝나 사람들이 적잖게 모여 있었다. 어우, 잘 먹었다. 자, 어서들 모이시게. 내 좌중에 많고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이래 보여도 조선에 나보다 더 뛰어난 이야기꾼 없으리라 장담하는 몸이라. 이 후한 대접에 sak은 충분히 치르고도 남소. 제법 먼 곳에서 주변을 정리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모여들었다. 뜸을 들이듯 익살스럽게 한쪽 분이 눈을 굴리던 외눈박은 울타리까지 걸터앉을 자리가 없게 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저 산 넘고 들질러 멀고 먼 어느 섬, 그 섬에 나타났던 요괴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 이 마을처럼 장례를 치를 때면 어김없이 이름이 나오고마는 솔재기바리에 대한 이야기올시다. 세상에는 말이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괴이가 살고 있어. 그 중에는 멀쩡한 사람 누나를 뽑아 재보신을 하는 악기부터 씨름놀이를 하자고 덤벼드는 도깨비 같은 것들도 있지. 어떤 요괴는
해악을 가져오고 어느 요괴는 선량한 사람에게 복을 베풀기도 한다 이 말이요. 하지만 때로 득과 실을 함부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요괴도 있으니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솔재기발이라오. 저기 남쪽 바다 그 기나긴 물길을 아흘에 밤낮 가로지르면 나타나는 섬이 하나 있어. 여느 무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름조차 몰라서 그저 섬이라고만 부르는 곳이지. 그곳이 섬이라도 분명 나라님 손길이 닿는 조선의 한 구석이지만 특이하게도 그곳에는 아주 별스러운 전통이 하나 있어. 바로 헛관드리기라는 풍습이지. 그 섬은 어느 새가 잔뜩 쪼아낸 것처럼 온통 구멍난 바위가 지천에 널렸는데 한 해에 적어도 두세 명은 그 틈에 발을 헛디뎌 죽는 험난한 곳이라오. 운이 좋으면 신발 한 짝, 저고리꾼 한 짝은 발견되더라도 죽은 몸은 찾을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지. 하여 죽은 가족의 장례라도 치르고픈 마음에 든 것 없는 관을 묻어 장례를 치르는 일, 그것이 바로 헛관드리기요. 그런 풍습이 있는 섬에 혼인을 맺고 채 100일도 지나지 못해 실종되어 버린 새댁이 한 명 있었어. 가시벗이 어여쁘기가 워낙 못지 않다며 시샘을 사던 부부의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신랑은 마음이 무너지도록 낙담했지. 어쨌든 섬의 풍습대로 장례는 진행되었어. 어느 절벽에서 사라졌는지 몸을 찾지 못해 속이 빈 관을 무덤에 묻었지. 하지만 헛관을 묻고 딱 49일째에 마을 동구 밖에 딱하니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게요. 그것도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새댁이. 여보. 남편은 아주 난리가 났지. 무덤 앞에서 곡을 하던 삼배옷을 그대로 입고 달려가 각시를 꼭 껴안아 주었지. 이토록 드물고도 기이한 일. 남편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소. 생전 본 적 없는 흰옷에 죽지 않고 버틸 수 없는 49일의 시간. 섬 밖으로 나가려거든 한평생 물질만 해온 사람 여럿이 달라붙어 배를 몰아도 절반은 죽어나가는 바깥의 바다. 새댁의 존재는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이질적이었으니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당장에 무트로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한 사내가 푹 젖은 도롱이를 어깨에 걸치고 나타났어. 바로 조선에서 제일 가는 요괴 사냥꾼이었지. 한쪽 허리춤에 아름다운 흰 칼을 메어놓은 사내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섬을 가로질러 부부의 집으로 향했어. 남편은 밭을 매러 나가고 없는 집에 각시 한 명만 남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 처음에는 손님이 온 줄도 모르고 옷고름을 꿰매던 각시가 눈을 들어 올리자 요괴 사냥꾼 사내의 형형한 눈빛이 그녀의 오금을 붙들었어. 어찌 요괴가 감히 사람 신용을 하며 사느냐? 그를 속여 해치려는 속셈이냐? 나으리, 저는 지금껏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없사옵니다. 사내는 당황했어. 그의 눈에는 신묘한 힘이 깃들어 거짓을 간파하는 힘이 있으며 그의 칼은 업을 씻는 역량이 있는지라 아무리 감쪽같이 감추어도 죄지은 요괴라면 하나 예외 없이 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었거든. 하지만 그의 어떤 힘으로 들추어내도 새댁은 한 점의 죄도 저지르지 않은 순결한 몸임이 분명했어.
세댁은 다시금 말했지. 하지만 제가 요물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마땅한 처분은 응당받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게 남겨진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누구도 해치지 못할 테니. 사내는 대답하는 대신 부부의 집을 나와 기다렸어. 요괴를 향하여 겨눈 검을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는 요괴 사냥꾼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지. 하지만 진실을 가늠하는 눈은 세댁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기에 사내는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 그가 팔짱을 끼고 울 밖에 기대어선 지 반나절쯤 지나자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 집을 등지고선 요괴 사냥꾼의 귀에 부부의 대화가 얼핏 들려왔지. 난군, 저는 좋은 아내였나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오? 듣고 싶은 말이라서 그래요. 자, 어서. 내게는 분에 넘치도록 좋은 사람이지요. 그대는. 그렇군요. 기뻐요. 대화가 끝나고 한 호흡이 다 지나기도 전에 사냥꾼의 귀에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기었고 요물이 본성을 드러냈나 싶어 칼을 빼들고 돌아선 그에게 마당의 풍경이 보였지. 세댁은 마치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듯 희미해지고 있었어. 당황한 남편이 몸을 붙들어 봐도 너울너울 춤추는 옷가지만 그의 손에 잡혔지.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아내의 몸이 차츰 형태를 무너뜨리다가 기어코 삽시간에 사라져버렸어. 남편이 붙들고선 다홍색 저고리와 노란 치마만을 남긴 채로. 솔재기발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조화를 부렸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복차림의 사내가 외눈박에게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받은 외눈박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재기발이란 요물이 대 요물이 아닌 것이요. 본디 혼이란 육신을 떠나면 사자의 인도를 따라 저승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유족이 도를 넘도록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한을 어쩌지 못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혼은 지상의 음기로 육신을 해입고 다시 살아있을 적에 집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라오. 몸은 양이고 혼은 음이라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있는 사람을 수십 년 살게 하는 것인데 음기로 몸을 해입으니 버텨낼 도리가 있나? 고작 1년쯤 버티다 사라지는 것이 한계지. 그리하여 고작 4계절을 지내다 사라진다고 솔재기발이라 이름을 붙이오. 그 섬의 말로 살그머니 왔다간 아가씨라고 하지. 외눈박은 손을 뻗어 청년의 손목을 붙들었다. 겹겹이 껴입은 상복 아래로 흉터에서 샌 핏물이 얼핏 비치는 곳이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오. 살아있기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때로 당신에게 큰 슬픔이 될지도 모르지. 그 사람이 죽었는데 밥을 먹는 자신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웃고 있는 자신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선 안 돼. 남겨진 사람은 간 사람의 마음과 꿈과 소망까지도 짊어지는 것이요. 지금 그대를 짓누르는 슬픔이 언젠가 그대를 지탱하는 삶의 이유가 될 거요.
그때까지 부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내를 뒤로하고 말을 마친 외눈박은 조심스럽게 옷과 지팡이를 챙겨 일어섰다. 청년과 가족인 듯한 노인이 이야기값 대신 엽전 한 뭉치를 내밀었다. 너무 많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기어코 소매에 넣는 데에야 소용이 없었다. 쓴웃음을 지은 외눈박은 다시금 길을 나섰다. 그래, 기왕 이렇게 받았으니 내 고맙게 받겠소. 흰천이 너울거리는 골목을 그리하시오. 큰 걸음으로 지나며 자, 그럼 이만 가겠소이다. 자, 아이고 무겁네. 그참. 자, 그럼 행복들 하시오. 가자.